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경제와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시경제 파트, 거시, 크게 보다, 경제를 조금 크게 보는 경제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국민경제와 경제성장에서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요,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 200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천재교육 평가 문제지에 있는 만화인데요. 만화로 단원 열기인데 한번 여러분들 멈추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 국내 총생산을 이제 이해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활동이 어떻게 해서 순환 구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라고 하는 이 세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가정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가계라고 하는 곳은 기업에다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하냐면요, 기업에다가 이런 걸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죠.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저금하신 것들을 쓰는 이제 자본이라든가 토지, 땅을 빌려주게 되면서 그러면은 기업의 생산 요소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그 대가로 소득을 얻어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럼 그 소득이 뭐냐? 자,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기업으로부터 받는 거, 임금을 받죠. 월급으로 보통 형태로 받죠. 월급 형태로 받고, 그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로 기업에서는 가게한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죠. 다음, 자, 땅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땅을 사게 되면 기업은 가게한테 지대, 땅값을 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죠. 임금, 이자, 지대 등의 형태로 돈을 번 이 가게에서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물건 사야겠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기업에서 뭘 제공합니까?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경제 객체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물건, 재화는 영어라면 굿즈고요. 서비스는 뭐 용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그냥 영어를 쓴 겁니다. 서비스. 예를 들면 택배 서비스라든가 뭐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고요. 재화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공짜가 아니죠. 공짜가 아니죠. 재화 서비스를 사게 되면은 그 산 대금, 즉 이러한 상품을 산 상품 구매 대금을 기업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게도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기업도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은 돈 벌면 뭐 내야 될까요? 한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가게도 내고요, 기업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받은 세금을 가지고 가게와 기업한테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 제공되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재. 제가 방금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재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선생님, 공공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공이 함께 쓰는 재화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자, 공공재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도로나 항만, 아니면은 뭐 공원, 아니면 뭐 가로등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도로라든가. 근데 한 사람이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 이거를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계, 기업, 정부, 이제 뭐 외국은 지금 잠깐 제외하고 해서 이러한 가계, 기업, 정부 같은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이전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 경제의 순환 구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국민 경제가 되게 원활하게 이제 발달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국내 총 생산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가계, 기업, 정부가 하고 있는 이렇게 국민 경제 관계에서 국내 총생산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갑자기 왜 국내 총생산이 나왔나요? 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국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국내 총생산, 뭐 아니면은 국민 총생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경제활동 규모는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GDP인데요.
자, GDP랑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의 GMP까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GNI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개념을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GD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gross, S 하나 더, 그다음에 domestic product 라고 해가지고요. 그로스가 이제 총의 의미가 있어요. 토탈, 합의 개념이 있고요. domestic은 여러분들 아시죠? 국내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product는 이제 뭐 생산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국내 총 생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총 생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국내예요, 국내. 예,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 기준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국경이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생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우리는 GD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몇 가지 지금 제가 좀 특이한 거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제가 국경을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산, 즉 GDP에 포함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 도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외국에 가서 벌어들이는 돈 여기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기준이 지금 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럼 선생님 좀 유사한 개념 아까 설명해 주세요. 자, GMP가 있습니다. 그로스는 똑같아요. 근데 N이 뭐냐면 내셔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셔널 프로덕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뜻이죠. 내셔널은. 그러니까 이거는 국경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적이 기준인 거예요.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민은 국적이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번 돈이랑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번 돈이랑 이게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GDP가 있고 그리고 여기 GNP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D가 뭐라고 했죠? D 아까 domestic이라고 했죠. domestic 그러니까 국내의, 그러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는 말을 이제 줄이는 거였고, 그다음에 N이 뭐라 그랬죠? 내셔널. 그래서 국민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 두 가지 경제 지표를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배운 바에 따라 가지고. 자, GDP 중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요 부분은 지금 여기 겹치지는 않는 거잖아요. 겹치지는 않는 거니까, 자, 국내 총생산은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GDP니까 도메스틱이니까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되겠죠.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 자, 여기 봅시다. 그럼 색깔을 바꿔서 자,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데, 그럼 이거는 GNP에는 해당이 되지만 GDP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이 자국민이 어디에 가서 벌어들이도록 GDP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뭐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GNP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있는 데는 요거는 GDP에도 해당되고 GNP에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벌고 있는, 지금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벌고 있는 소득, 그러니까 이제 제 월급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제 월급. 제 월급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는 선생님 월급은 이쪽에 이제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지금 최근에 해외에서 지금 맹활약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추신수 선수, 그죠? 뭐 강정호 선수, 축구 선수로는 기성용 선수, 그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버는 돈은 뭘까요? 이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성용 선수라든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 등이 그 외국에 가가지고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은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뭐 예를 들면 요즘 외국인들 많이 나오죠. 그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많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국경 안에서, 이제 한국과의 국경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의 보통 1년 동안 새로이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모두 계산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세 번째,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은 이제 사채라든가 마약 거래, 도박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혹시 집에서 텃밭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 텃밭에서 재배된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거는 제휴 서비스의 생산량의 크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아까 최종 생산물만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종 생산물의 개념을 제가 조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최종 생산물의 개념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시나요? 빵? 제 아내가 되게 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빵순이라고 놀리는데, 자, 제빵업자가 빵을 만들었어요. 빵. 자, 근데 이제 빵을 만들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 매출이 이제 1,000만 원이라고 제가 연 매출이 1년 매출이 1,000만 원인데요. 자, 근데 이 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제 밀가루를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밀가루. 자, 이 밀가루 생산하시는 분은 밀가루를 생산하셔가지고 또 얼마를 버셨냐면 800만 원을 또 버셨어요. 자, 그럼 밀가루를 만드는 건 이제 제분업자가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제분업자 전에 또 누가 밀을 만들어야 돼요? 농부가 뭘 만들어야 돼요? 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농부가 이렇게 밀을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밀가루를 만든 제분업자의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농부가 이제 밀을 만드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종 생산물은 뭐만 해당이 되냐면 빵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중간 생산물이에요. 중간 생산물. 자, 중간 생산물인데, 그럼 이걸 다 더해버리면은 지금 총 GDP가 이거 다 더하면 몇이야? 8, 5, 13 해서 2,300만 원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GDP는 뭐냐면 1,000만 원만 해당이 돼요. 1,000만 원만 해당이 되는데, 자, 국내 총 생산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약간 좀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처음에 만들어낸 게 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밀가루 이제 만드시는 분은 800만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300을 더 버신 거죠. 그다음에 800에서 이제 1,000만 원 회가 여기 또 200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자기가 생각해낸 부가적인 가치를 다 더하면 또 돼요. 500, 300, 200 이거 다 더해도 얼마가 나오나요? 1,0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무튼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들을 다 빼주는 이유는, 자, 중간 생산물을 포함하면 중복돼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의해서 이제 소비된 상품을 이걸 최종 생산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GDP에 포함시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가사활동, 어머님들의 가사활동이라든가 탈세 거래, 세금 내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그 미용실에 가면은 왜 머리 자를 때 카드로 하면은 10,000원인데 뭐 현금으로 하면은 7,000원만 주세요 할 때 그 7,000원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탈세,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거래는, 자, 그런 거래는 정부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교과 202쪽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다른 건 뭐 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국내 총생산에, 그러니까 한 GDP의 총 한 17.1%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08년에. 자, 근데 90년에는 28.7, 더 컸었네요. 근데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같은 이제 개혁을 했는데,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이제 은행 거래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실제 한 사람의 이름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그 사람 이름으로 해라. 안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빌려 와가지고 불법적인 거래가 좀 많았다라고 하면서 요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처음 단행을 하죠. 자, 이렇게 개혁에 힘써가지고 점점 낮아지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주세요라고 하면은 영수증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경제금은 굉장히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라다. 아직 그 10% 안팎인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인데,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는 우리나라 17%가 여전히 좀 높은 수치이다. 자,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춰서 하는 거, 이제 이게 지하 경제잖아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지하 경제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지하 경제 규모가 커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금을 내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다는 뜻이죠. 그잖아요. 지하 경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말은 세금을 내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는 뜻인데, 그럼 요거 발생하게 되면 뭐가 일단 GDP 국내 총생산 통계가 정확하게 작성하기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은 GDP 파악이 어려면 당연히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입도 어떻게 될까요? 세금 수입도 감소하게 됩니다. 세금 수입이 감소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되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감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경제활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지만 굉장히 윤택한 삶을 잘 살고 있어. 그럼 세금을 내는 자와 내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훌륭한 답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국민 경제의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가 있다는 거 배웠고, 그리고 그 가계, 기업, 정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민 경제가 원활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원활해지고 있는 거를 측량하는 지표로는 주로 이제 GDP를 이용한다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그 다음 주제. 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여기 들어갈 말은 아시겠죠? 자, 경제 성장인데, 자,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이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하는 거, 이제 커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뭘 가지고 측정할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GDP 가지고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GDP가 늘어났다라는 말은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도 덩달아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 전체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땅이 제일 중요해요. 땅. 왜냐하면 땅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땅. 먹을 게 나오잖아요. 먹을 거.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고, 그래서 먹을 것을 먹어야지만이 사람들이 힘을 쓰니까, 그래서 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풍부한 노동력이 또 필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일할 사람이 아니라 좀 질 좋은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지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하든 공장 설비를 하든 기계를 사들이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 때에는 주로 이렇게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이런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확대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가서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땅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확대하는데 주로 심혈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성숙 단계입니다. 자, 사람도 이제 많이 태어나지도 않고요. 땅도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도 어느 정도 이제 가졌는데 자본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디어 산업이 되게 중요하죠.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그 나라의 부가 가치가 더 많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숙 단계에서는 연구 개발 투자나 교육 훈련 같은 인적 자본,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생산성을 더 높이고 기술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서 현재 같은 성숙 단계에서는 더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자, 우리나라가 GDP가 어디보다 훨씬 높냐면 방글라데시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잘 살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뭐가 또 1등이냐면 세계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국민이 누리는 삶의 질, 복지 수준,
그리고 행복의 정도를 이 GDP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야 그럼 저렇게 못 사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왜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으냐? 국내 총생산이 높지도 않은데, 그죠? 자, 이것도 하나의 한계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환경 문제를 혹은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공장에서 근데 막 이렇게 폐수를 흘려 보냈어. 그러면 이 강에다가 안 좋은 물들이 막 흘러가죠. 근데 일단은 지금 계산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 오염에 이제 환경 오염을 나중에 이제 정화시켜야 될 때 그 비용까지는 계산을 미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환경 문제,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은 이제 반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거랑, 경쟁심과 스트레스가 행복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상산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심,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로 오게 되고 그 행복을 위협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물질 만능의 가치관. 물질 만능. 뭐가 제일 중요하다?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돈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물질 만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질 만능 가치관과 계층 간 불균형 등으로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삶의 질 향상까지, 삶의 질 하락까지도 이제 반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GDP죠. 뭐 녹색 GDP는 아까 뭐 환경훼손 비용 빼고 측정하자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요거, 그러니까 전체 생산액이 얘네 공장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거 환경훼손 비용 이거 나중에 다 정화시키려면 한 50만 원 들겠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거 뺀 거, 그게 녹색 GDP입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생활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요건 있죠. 근데 일단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는 일단 교육의 질이 좋아졌죠. 양질의 교육.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고 고등학교 이후는 뭐 선택이긴 하나, 요새는 뭐 대학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도 좋아지고요. 일단 의료 서비스도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병원도 몇 개 없었다 그러던데. 그리고 뭐 여가미 문화생활도 더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돈 좀 생기면 우리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극장도 연극도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국민 총소득을 설명을 합시다. 합시다. 자, 국민 총소득은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 gross R이다. gross 국민이니까 뭘까요? 내셔널. 그다음에 I가 인컴입니다. 인컴. 수입이라는 뜻이죠. INCOM이. 국내 총생산과 함께 굉장히 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되게 좀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수능에도 최근에는 이제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 총소득은 뭐냐면은 약간 좀 보완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완한 개념이냐 하면 아까 GDP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외국에서 받은 소득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 지급해야 될 소득이 있는데 그거를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다시 지급해야 될 건 그걸 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조건이 변화되게 되면 그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한 게 GNI인데 사실 이 GNI는 거의 뭐랑 유사하냐면은 이제 GNP랑 사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좀 무방하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다시 좀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일단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뭐 노동, 토지, 자원 같은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했고 성숙 단계에 들어서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술 혁신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자, 국내 총생산과 이제 경제 성장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GDP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 GDP가 있고요.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습니다. 명목 GDP는 뭐냐면 그 연도의 가격입니다. 그 연도의 물건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의 생산량을 곱하면은 국내 총생산이 나오는데 그거를 명목 국내 총생산 혹은 명목 GDP라고 그러고요. 실질 GDP는 그 연도의 가격이 아니라요. 어떤 기준 연도가 있게 되면은 그 기준이 되는 연도의 가격을 적용을 해서 국내 총생산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 얘기냐? 자, 여기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 GDP랑
명목 GDP가 같잖아요. 그럼 이 해가 기준이 되는 연도입니다. 기준이 되는 연도예요. 그 연도의 가격이랑 그리고 기준이 되는 연도랑 가격이랑 같다 보니까 여기 지금 같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거는 기준 연도가 지금 2005년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10년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 우리는 2010년에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큰 이유를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기준 연도인 2005년에는 명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지금 같습니다. 자, 기준 연도는 2005년인데요. 명목 GDP하고 실질 GDP가 같습니다. 같은데, 자, 이후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후 우리나라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010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겁니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GDP는 얼마 오르진 않았는데 명목 GDP가 올랐다는 말은 가격이 올랐다, 즉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2번 보면, 자, 주어진 자료들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경제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년도의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를 하면 되는데, 자,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 2010년의 경제 성장률, 그러면은 2009년에 실질 GDP가 몇인가요? 2009년에 실질 GDP 요거니까 요거 982분의 그다음에 자, 금년도 실질 GDP라고 했으니까 지금 2010년에 실질 GDP가 몇인가요? 1043 빼기 그다음에 전년도 실질 GDP니까 자, 982를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몇이 나오냐? 자, 6.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성장률은 6.2% 성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3번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그리고 2009년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국가를 찾아서 보자라고 했는데, 자,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어딜까요?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빠른 데가 지금 딱 한 군데 보이죠?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2009년의 경제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국가는, 자, 줄어들었다라는 말이니까 마이너스가 지수가 포함된 걸 찾으면 되겠죠. 2009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 미국, 독일이 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국내청 생산이 커지면 행복해질까? 답은 어떤가요? 아까 했죠. 삶의 질, 복지 수준, 행복의 정도까지를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국내총 생산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층 간의 불균형 등으로 삶의 질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 생산의 발전만이 행복의 이제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녹색 GDP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쪽 나머지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